마스터님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이제 11시가 되어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면 좀 띄워놓고 시작할게요. 잠시만요. 자, 화면 잘 보이시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진행을 하게 될 저는 슬리밍고 그룹 바른자세 기업부설연구소 책임연구원 조부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바코디가 이제 3월 달에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제 마포에서 제주에서 15일 오늘 이제 바코디가 지금 시작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산에서도 오후에 바코디가 진행될 예정이에요. 다음 주에도 이제 건대, 이제 인천 검단, 대구, 이제 고양 일산, 이렇게도 이제 바코디가 또 진행될 예정에 있으니까 일정 한번 보시고 근처에 있으신 분들은 오프라인으로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저번 시간에 골반 기저근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저번 시간에 들으셨던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오늘은 저번에 제가 골반 기저근 뒷부분의 이야기를 좀 못했어요. 그래서 골반 기저근 제가 했던 뒷부분의 이야기를 원래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이제 시작 전에 한 분께서 이제 전화가 오셔서 제 목소리가 듣기 좋다고 조금 오래 해달라고 하셔서 골반 기저근에 대해서 저번에 했던 내용도 같이 해서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저번에 들으셨던 분들은 복습 차원에서 다시 한번 더 들으시는 것도 좋으니까 일단 골반 기저근에 대해서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골반 기저근은 이제 골반 밑에 바닥 쪽에 있는 근육을 골반 기저근이라고 하고 골반 기저근의 별명은 pain in the rear이라고 해서 궁둥이 통증이라고 불려요. 궁둥이라는 거는 지금 여러분들 앉아 계시죠? 앉아 계실 때 바닥과 맞닿아 있는 그 지점 그 궁둥이 부분에서 통증이 난다고 하면 이 골반 기저근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골반 기저근의 별명이 궁둥이 통증이라고도 불리는데 이 골반 기저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반 기저근은 이제 코어 머슬 중에 하나예요. 요즘 이제 코어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죠. 코어 근육은 이제 처음에 이제 이야기가 되기로는 이제 이 네 가지 근육을 속근육이라고 해서 이제 코어 근육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뒤쪽에 있는 다혈근, 위쪽에 있는 이제 그 횡격막, 옆으로 있는 복행근, 밑에 쪽으로 있는 이제 골반 기저근. 이 네 가지 근육을 이제 코어 근육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은 여기 밑에 쪽에 이렇게 있는 이 골반 기저근에 대한 이야기예요. 코어 근육이라는 거는 이 네 가지 근육이 적절하게 일을 할 수 있어야지 복부의 압력, 즉 복압을 형성하여 척추에 불필요한 움직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코어 근육이. 그래서 이 네 가지 근육이 척추의 안정성에 굉장히 중요한 근육이다. 이러한 코어 근육이 잘 위치를 자리하고 있으면 이렇게 콜라겐이 있는 것처럼 예쁜 모양을, 정상적인 모양을 갖출 수가 있는데, 만약에 위에 쪽이 찌그러진다든지, 옆에 쪽이 찌그러진다든지, 바닥이 찌그러진다든지 하면은 옆에 보이는 모습과 같이 찌그러진 콜라겐의 모양을 가지게 되겠죠. 이렇게 찌그러져 있으면 이 안쪽의 내용물들은 어떻겠어요? 다 제 위치가 아니라 다 튀어나간다든지 이렇게 안쪽 모양도 다 찌그러진 모양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이 모양,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아니, 소리 지를 것 같아요. 그래서 골반 기저근은 여기 바닥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도 이렇게 바닥을 좀 잘 다져놓고 옆에 벽과 위에 지붕을 세우죠. 그만큼 밑에 바닥이 중요한데 이거는 골반 기저근도 마찬가지다라고 보시면 돼요. 밑에 바닥이 튼튼해야겠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 임신과 출산, 노화 등의 영향으로 인해서 손상이 되거나 이완이 되게 되면서 이제 요실금, 변비, 변실금, 성감도 저하 등의 여러 증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골반 기저근은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는 부위인데다가 해부학적으로도 몸속 깊숙이 숨겨져 있어서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중요성이 떨어지는데 여기서 골반 기저근도 그래서 이야기를 하죠. 나 진짜 중요하다고. 골반 기저근은 이런 식으로 꼬리뼈 쪽에, 꼬리뼈에서부터 좌골이라고 하는 골반 밑에 쪽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근육들이거든요. 앞에서 제가 말했던 것처럼 겉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중요성이 조금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골반 기저근에 대해서 간과하기가 쉬운 것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보통 뭐 골반 기저근 그건 나이 들어서 발생하는 거 아니냐, 혹은 남성분들은 그 여성에게서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그리고 케겔 운동 열심히 하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 나이가 들어서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성 환자분들 중 40대 이상이 83%라고 해요. 반대로 보면 이제 40대 이하가 17%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7%라는 그 비율을 봐서도 결코 적은 수치는 아니에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만 발생한다. 그거는 아니고, 그리고 요실금의 유병률을 봤을 때도 남성의 경우 22%, 여성의 경우 33%거든요. 그래서 남성도 여성 못지않게 골반 기저근의 문제가 많이 생기는 편이다. 다만 이제 내부 생식기를 가진 여성의 경우 외부 생식기를 가진 남성에 비해서 골반 바닥에 대한 더 높은 지지와 안정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기는 해요. 다만 그렇다고 여성분들에게서만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다. 남성분들도 잘 관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케겔 운동을 했을 때 여러 논문을 찾아봐도 케겔 운동에 대한 정확한 티칭이 힘들다는 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케겔 운동하면 좋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지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방법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케겔 운동만으로 다 해결된다. 이것도 아니에요. 이완도 해야 되거든요. 이 방법은 또 제가 뒤에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해부학적으로 이제 골반 기저근은 이렇게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위에서 밑으로 본 모양이거든요. 여기가 앞쪽이고 여기가 뒤쪽이에요. 그래서 골반 옆에 좌우로 이렇게 있는 구조고 여기가 꼬리뼈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앞쪽 취골부터 여기 뒤쪽 꼬리뼈까지 해먹 모양으로 이렇게 퍼져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층층이 이루고 있는 매우 얇은 근육이라고 보시면 되고 골반과 내장을 지지하는 역할을 해요. 위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이러한 모양, 밑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모양. 밑에서 봤을 때 모양 자체가 뭔가 받치고 있는 것처럼 생겼죠. 이렇게 우리 내부 장기를 지지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여기 제가 모형을 가지고 왔는데 이 모형에서 보여드릴 거는 층을 이렇게 있다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한 근육이 아니라 아까 제가 앞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바깥에 있는 층, 가운데 있는 층, 안쪽에 있는 층. 이렇게 골반 기저근도 층을 이루고 있다. 크게는 골반 기저근을 세 개 층으로 나누거든요. 골반 가로막, 비뇨생식 가로막, 조임 근육 및 발기 근육 이렇게 해서 세 개 층으로 나뉘게 되고 가장 바깥쪽에 있는 근육은 이제 관략근으로 정상적인 이제 배뇨를 한다든지 배변을 할 때 관여하는 근육이에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근육은
골반 및 하부 요추 관절의 안정화를 돕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층부터는 이제 골반과 요추 관절을 움직임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다리 안쪽 내전근과도 연결이 되어 있어서 골반 모양을 보고도 골반 기저근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내전근하고 이어져 있다 보니까 이제 다리가 벌어지신 분들도 마찬가지 골반 기저근이 역할을 못한다라고 볼 수도 있고 한쪽 내전근만 너무 강화가 되거나 약해지다 보면 골반 모양이 그렇게 내전근 안쪽이 잡아당기는 쪽으로 골반이 그쪽으로 틀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골반이 틀어졌을 때도 골반 기저근이 약하다라고 볼 수 있는 기준이 되기도 하고 가장 안쪽에는 항문 관략근이라고 해서 항문 관략근을 상승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항문 거근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골반 장기를 지지하는 역할을 가장 안쪽에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옆에서는 이제 내부 장기들을 이렇게 골반 기저근이 받쳐주는 그림이에요. 그리고 골반 기저근은 안쪽에서 이렇게 수축 이완을 하면서 안쪽에서도 움직임을 만들고 있어요. 이런 골반 기저근의 손상 원인은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산으로 인해서 많이 이제 문제가 되는 분들이 많거든요. 아무래도 출산하는 과정에서 이제 골반 기저근이 과도하게 늘어나게 되는데 특히 이제 아이가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외음부를 살짝 절개를 하는데 이 과정에서도 문제가 많이 돼요. 실제로 제가 전에 일했던 직장에서 있었던 분의 아내분께서 이제 이렇게 절개를 하는 과정에서 좀 잘못돼서 요실금 때문에 고생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셨었거든요. 이러한 이제 출산에서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그 다음으로는 노화예요. 나이가 들면서 사람이 이제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근육량이 빠지다 보면은 골반 기저근도 근육이기 때문에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으로는 낙상. 넘어지는 과정에서 넘어지면서 손을 짚는다든지 뭐 다른 부분이 이제 같이 닿으면서 이제 충격 분산을 해주면 좋은데 꼬리뼈, 엉덩이 쪽으로 딱 넘어지게 됐을 경우, 넘어지고 나서 일어났을 때 뭐 뼈에는 이상이 없고, 뭐 병원 가서 엑스레이 찍었을 때도 뼈에는 이상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 당일 혹은 시간이 지나서 꼬리뼈 쪽으로 계속 불편한 느낌이 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넘어짐으로 인해서 골반 기저근이 다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식 생활의 패턴. 우리는 굉장히 많은 시간 앉아서 시간을 보내게 되죠. 우리는 일어나서 적절하게 움직이거나 걸으면서 걷게 되면 골반에 이제 움직임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골반의 움직임에 맞춰서 골반 기저근도 앞에서 봤던 것처럼 수축 이완이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장시간 앉아 있다 보니까 이러한 골반의 움직임이 없어지고 자연스럽게 골반 기저근도 기능이 점점 떨어지게 되더라. 그리고 이렇게 앉아 있을 때 우리는 주로 어떠한 자세로 앉아 있어요? 바른 자세로 앉아 있으시는 분들도 많이 요즘에는 있지만 바른 자세에 대한 인지가 좀 떨어지시는 분들은 점점 이렇게 숙여지는 나쁜 자세를 하게 되죠. 이러한 나쁜 자세를 하게 되면서 호흡 패턴에 일단 변화가 생기게 되고 우리는 호흡 패턴이 배를 쓰는 복부를 쓰는 이제 복식 호흡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자세가 굽어지게 되면은 위쪽 가슴을 쓴다든지 어깨를 쓴다든지 하면서 뒤쪽에 있는 형식 호흡으로 패턴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이러한 호흡 패턴의 변화로 스피커 코어를 계속 사용을 안 하게 돼요. 이거 내가 코어 나도 중에 속해 이렇게 있는 하고 것은 얻어온 거 같으면 것처럼 듣는 거야. 골반 근데 이거 기저근이 돼요? 코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얻어온 거. 코어를 사용 안 한다는 것은 골반 기저근 또한 보냈어요. 사용을 안 네, 한다는 포장 거죠. 영수 그 그래서 다리가 부러질까 봐 엄청 잘 써가지고 영상까지 전문의 확인하는 확인 사진 분소가하셔야 됩니다. 영상까지 보냈어요. 이거는 거기 사무실에서 있는 거죠? 근데 좀 전문의 이선 전문의 운소가하셔야 됩니다. 네, 네, 네. 이렇게 호흡,
오래 앉아있는 좌식 생활, 그리고 좌식 생활로 인한 나쁜 자세로 인해서 골반 기저근이 기능이 떨어진다. 그 다음에 우리는 서 있을 때도 안 좋은 체형으로 계속 자세로 서 있게 되죠. 이러면서 앞에서랑 마찬가지로 나쁜 자세로 인해서 특히 골반이 앞으로 이렇게 간다든지 뒤로 많이 온다든지 오리 엉덩이가 만들어진다든지 하는 체형의 변화로 인해서 골반 기저근이 약해지기도 해요. 골반 기저근 같은 경우에는 골반의 딱 중심 위치에 위치해 있는 게 아니라 골반의 살짝 뒤쪽에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골반 기저근이 너무 많이 수축을 하게 되면은 골반을 뒤쪽으로 당기는 포지션, 그리고 골반을 앞쪽으로 지금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오리 엉덩이를 만들게 되면은 골반 기저근이 늘어나는 포지션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런데 장시간 내가 이렇게 엉덩이를 앞으로 빼고 있는다든지 오리 엉덩이인 자세로 있는다. 그러면 골반 기저근이 늘어나는 포지션, 짧아지는 포지션에 위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골반 기저근이 안 좋아질 수가 있겠죠. 그럼 이런 골반 기저근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것들이 생기느냐, 문제가 생기느냐 보게 되면은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이제 요실금이에요. 이제 뭔가 좀 일상생활을 하는 와중에 밑에가 뭔가 좀 축축해진다든지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뭔가 주변 사람들한테 냄새도 나는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삶의 질에 좀 저하를 시키는 요실금 같은 경우 또 대표적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성교통이나 성기능 장애의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골반 기저근의 과긴장은 이제 성교통 원인 중에 하나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골반 기저근의 강화 운동은 특히 남성분들에게서 성기능을 향상시키고 성적 만족감을 증가시키는 데 기여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골반 기저근이 너무 과긴장이 되어 있다 보면은 아무래도 성교통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골반 기저근을 잘 관리하시면 이제 소변이나 우리 급할 때 소변이나 대변을 잘 참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골반 기저근을 잘 관리를 하게 되면 소변이나 대변을 잘 참을 수도 있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자한테 정말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요. 이제 장어 같은 걸 드시는 분들, 이제 정력이 좋다고 많은 걸 이제 음식 섭취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골반 기저근 강화 운동을 열심히 하시면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성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굉장히 도움을 주니까 골반 기저근을 저희가 잘 관리하시면 좋고 또 다른 이제 요실금 제가 앞에서 대표적으로 말했던 요실금을 11시면 자세히 보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장기가 위에 있고 골반 기저근이 밑을 이렇게 받치고 있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 여성분들 같은 경우 이렇게 받쳐지게 되는데 이렇게 방광을 잡고 있는 게 골반 기저근이거든요. 그런데 골반 기저근에 힘이 풀려 있으면 옆에처럼 위에 소변이 조금씩 이렇게 새는 모양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골반 기저근이 이렇게 방광을 잡아주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 이제 항문 또한 마찬가지로 항문곡은 항문을 들어 올려주는 근육인 치골직장근 이러한 근육들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을 해야지 볼일을 보고 난 다음에 항문을 다시 넣어줄 수가 있겠죠.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치골직장근이라든지 항문곡은 항문을 들어주는 근육들이 있는 건데 이러한 근육들이 역할을 못하게 되면은 항문이 계속 내려와 있는 구조로 되니까 이제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제 속옷에서 변이 좀 많이 묻는다든지 하는 분들도 많이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배변 시에 과도하게 힘주는 분들이나 오래 앉아 있는 분들, 이런 분들도 상당히 좋지 못해요. 요즘 핸드폰 가지고 이제 볼일을 보시면서 볼일 보는 시간이 굉장히 늘어나는 통계도 많은데 그렇게 오래 앉아 있게 되면은 항문 거근이 굉장히 과긴장을 하게 되면서 배변 후에도 뭔가 잔변감이 남아있는 느낌이 나기도 하고 항문 깊은 곳에서 통증 또는 불쾌감이 유발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보통 그래서 치질 때문에 이제 항문 병원도 많이 가고 하시는데 항문 거근 증후군이라고 해서 항문을 제대로 들어주지 못하는 이러한 기능상의 문제로 그
그러한 것들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화장실에 가셔서 너무 과하게 힘을 준다든지, 그리고 핸드폰 보면서 좀 세월아 내월아 볼일 보지 마시고 그냥 빨리 볼일 보고 나오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러한 이제 요실금이나 변실금의 문제들은 보통 이제 웃거나 기침할 때 복부 근육이 강하게 수축되면서 이제 그렇게 밑에 쪽으로 조금 샌다든지 하는 문제가 많이 생기게 돼요. 우리 웃거나 기침할 때 어때요? 계속 오랫동안 웃고 있으면 배가 아프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만큼 복부 근육이 많이 수축된다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상하, 좌우, 네 방향에서 전부 다 코어 근육이 역할을 하면서 가운데, 코어, 중심 부분을 딱 잡아줘야 되는데, 이렇게 복부 쪽에서 수축이 많이 될 때, 우리는 중력에 의해서 밑에 쪽으로 힘이 많이 아무래도 가게 되겠죠. 그런데 골반 기저근이 역할을 못하게 되면 복부의 수축이 밑에 쪽으로 계속 세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묘실금이나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건데, 그래서 이 부분, 골반 기저근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영상으로 한번 볼게요. 이건 이제 정상적인 상태에서 방광, 자궁, 직장 등 골반 장기들은 골반 저근이라는 근육이 받쳐주고 있다. 그런데 출산이나 노화 등으로 이 골반 저근이 손상을 입게 되면 지지대를 잃은 골반 장기들이 아래로 처지면서 질을 밀어내고 몸 밖으로 빠져나오게 된다. 골반 장기들 중에서도 방광이 빠져나온 방광류의 경우 처진 방광을 들어올리는 방광류 교정 수술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골반 기저근이 위에 있는 장기를 잘 받쳐주고 있어야 되는데 골반 기저근의 역할이 떨어지면은 지금 여기서는 방광만 나왔지만은 위에 있는 조직들이 다 밑으로 무너져 내리겠죠. 중력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는 이런 우리가 겉으로 보는 근골격계뿐만이 아니라 이런 안쪽 내부에 있는 장기들도 계속 중력의 영향을 받게 돼요. 위에 있는 장기가 계속 내려오는 거, 우리는 이제 위하수증도 보게 되는데, 위하수증 같은 경우에 이제 인간이 이제 직립생활을 하게 되면서 지구의 중력 작용으로 인해서 위장 및 기타 내장기관이 긴장을 잃고 병적으로 제 위치를 벗어나 아래로 치우치는 것을 이제 위하수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위장이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은 밑에 있는 장기도 어때요? 계속 눌려지면서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오겠죠. 좀 과하게 표현을 하긴 했지만 밑으로 쭉 내려오면서 밑에 있는 자궁을 어떻게 만들어요? 눌리게 되면서 자궁의 위치 변화가 생기게 되죠. 이런 위하수증은 이제 요즘 이제 육체 노동이 없는 좀 사무 근로자이신 분들, 좀 장시간 앉아 있는 이제 뭐 학생들이나 스트레스에 노출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서 많이 보이는 일종의 현대병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좀 흔한 질환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위장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위장이 이제 내려오게 되면서 밑에 있는 장기가 처지게 되고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제 장기들이 처지는 걸 막기 위해서는 골반 기저근,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골반 기저근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으로 이제 근골격계적으로는 이제 오래 앉아 있기가 힘들어져요. 골반 기저근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오래 앉아 있기가 힘들고 앉아 있으면은 꼬리뼈 주변으로 통증이 계속 나게 되고 그래서 제가 공둥이 통증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했거든요. 그 다음에 심하면은 이제 꼬리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 깊은 항문까지도 통증이 나게 돼요. 그리고 앉아 있다가 일어서 있다가 앉을 때도 마찬가지로 통증이 나기도 하고 또한 걸을 때도 마찬가지로 통증이 나기도 해요. 그 다음에 배변 시에 통증 혹은 이물질이 계속 남아있는 느낌이 나기도 하고 그다음 체형적으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골반 기저근이 뒤쪽에 위치를 하게 되는데 골반 기저근이 너무 강하게 수축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골반을 뒤쪽으로 잡아당기게 만들고 골반 기저근이 너무 이완되게 되면은 골반을 앞쪽으로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앞쪽으로 만들게 되면 허리가 상당히 이제 부하가 많이 받아 보이겠죠. 많이 꺾여 있어서. 그 다음에 골반을 뒤쪽으로 만들어 버리면은 골반이 뒤쪽으로 가면서 골반의 움직임이 없다 보니까 허리가 과운동성, 운동을 많이 하게 만들므로 인해서 허리 통증이 생기기도 쉬워요.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복부가 이렇게 계속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골반이 앞으로 많이 돌아갔다 혹은 뒤로 많이 돌아갔다, 난 배가 많이 나왔는데 하시는 분들도 다 골반 기저근을 강화시켜 주시는 것이 좋겠죠. 골반 기저근의 역할을 좀 정리해 보면은 골반의 안정화, 그러니까 골반이 제 위치에 잡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골반 장기를 지지시켜주는 역할. 그 다음에 코어 근육에 속해서 코어의 수축을 돕는 역할, 그 다음에 호흡과 복압 유지에 관여하는 역할을 해요. 이렇게 골반 기저근을 정리할 수 있고, 그러면은 도대체 골반 기저근을 중요한지는 알겠고, 어떤 증상들이 생기는지도 알겠는데, 관리 방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내가 관리를 할 거냐? 한 방송에서는 예전에 이제 소변을 끊어서 보면 정력이 좋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이런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 관략근 운동과 소변줄기 끊는 느낌이 거의 비슷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소변을 보는 와중에 소변을 끊을 수 있으면 내 골반 기저근이 제대로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이러한 속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맞긴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골반 기저근을 제대로 쓰고 있나 안 쓰고 있나는, 그리고 그 느낌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소변 보다가 그렇다고 자주 하지 마시고, 자주 하시다 보면 소변이 다시 방광으로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자주는 하지 마시고 그냥 한 번 정도 그냥 테스트 해보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소변 보시다가 소변을 한번 끊어 보시는데 나 소변 안 끊어지는데 하시는 분들은 골반 기저근이 좀 근육이 약한 거다. 소변 끊는 느낌, 소변 찾는 느낌이 골반 관략근 운동과 꽤 비슷하다 느낌이. 그래서 예전에 아는 형님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물을 굉장히 많이 마시고 소변 참는 걸 이제 예능에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물을 굉장히 많이 마시면서 이제 소변을 참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에서 1등을 강호동이 했어요. 강호동이 지금이야 뭐 예능 많이 하고 MC로 알려져 있지만 예전에 씨름 선수였었잖아요. 운동선수. 운동선수다 보니까 그리고 요즘도 운동을 많이 하는 걸로 아는데 운동을 많이 한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코어 근육이 좀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코어 근육 운동선수였고 코어 근육이 강하니까 소변을 잘 참는 건가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거든요. 아무튼 이건 여담으로 보여드렸었고 일단은 관략근 운동을 하실 때는 여기 아까 제가 해박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렸던 이 부분을 위로 올려주는 느낌이 나게끔 운동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관략근 운동을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그냥 엉덩이 전체적으로 힘을 주세요. 지금 앉아 있는 상태에서 하셔도 좋고 서 있는 상태에서 하셔도 좋고 어떤 자세에서 하셔도 좋은데 관략근 지금 여기 있는 항문 부위를 위로 올린다는 느낌을 한번 줘보시겠어요? 했을 때 손으로 엉덩이를 만졌을 때 엉덩이가 단단해지는 느낌이 나면 안 돼요. 혹시 느낌 나세요? 여기서부터 관략근 운동 티칭이 좀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팔을 이렇게 들거나 뭐 다리를 들거나 하는 건 움직임이 보이니까 저희가 알려드릴 수가 있는데 이거는 진짜 개개인의 느낌이거든요. 만약에 내가 이 부분 항문이 좀 올라오는 느낌이 안 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은 기본적으로 호흡을 많이 하시면 도움이 많이 돼요. 우리 숨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횡격막이 밑으로 내려가게 되고 항문 기저근 골반 기저근도 밑으로 이렇게 움직임을 만들게 되거든요. 그리고 내쉬는 과정에서는 다시 횡격막이 위로 올라가면서 골반 기저근도 같이 올라가져요. 이걸 그림으로 보면 올라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왔다가 내려왔다가 움직임이 이렇게 나는 거를 볼 수가 있죠. 다시 이런 식으로 횡격막이 올라갈 때 골반 기저근도 올라가고 횡격막이 내려올 때 골반 기저근도 내려오더라.
그리고 여기서 보면 복부는 어때요? 배도 자연스럽게 한번 봐보세요. 아랫배가 계속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죠. 그래서 복부의 움직임을도 계속 같이 만들어 주시는 게 좋거든요. 제가 전에 누운 상태에서 호흡 운동을 알려드릴 때 이렇게 코로 숨을 들이마시면서 배를 최대한 볼록하게 만들어 보고 내쉬면서 배가 쑥 들어가게 만들라고 해서 복식호흡 하는 거를 알려드렸었어요. 근데 그거는 제일 기초, 제일 기본이거든요. 그게 되셨으면은 이제 다른 근육들도 조금씩 쓰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골반 기저근이에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코로 숨을 들이마셨을 때 배가 볼록해지면 횡격막이 내려오면서 배가 볼록해지고 골반 기저근도 내려간다라고 했었는데 숨을 후 하고 내쉬게 되면은 횡격막이 올라가고 배도 쑥 내려가면서 골반 기저근도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누워 계실 때 누워서 하는 게 제일 쉽고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은 앉은 상태에서 호흡 크게 들이마셔 보세요. 크게 들이마시고 배가 볼록해지는 느낌. 입으로 후 내쉬면서 배가 쑥 들어가면서 아까 말했던 항문 있는 부분이 조금 올라오는 느낌이 느껴져야 되거든요. 크게 들이마셨다가 배가 볼록해지고 입으로 후 내쉬면서 아랫배, 하복부가 쭉 들어가면서 골반 기저근, 그러니까 골반, 항문 있는 부분이 좀 올라오는 느낌. 혹시 느낌 나세요? 운동을 처음 하시거나 운동을 평상시 안 해보셨던 분들은 좀 이해하기가 좀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골반 기저근은 우선 놔둬놓고 호흡 운동 먼저 일단 1차적으로 하시고 호흡 운동이 하는 방법이 좀 잘 된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이렇게 쿠션, 다리 사이에 쿠션 같은 거를 끼워 놓고 하면은 조금 더 이제 골반 기저근을 조금 더 잘 쓸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쿠션을 끼워서 다리 안쪽을 힘을 주면서 이 쿠션을 너무 과하게, 그러니까 안쪽 힘을 너무 과하게 주는 게 아니라 쿠션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의 긴장감 정도만 주는 거예요. 긴장감을 이렇게 줘놓고 이거는 이제 선 쓸 때는 이렇게 앉은 상태에서도 할 수 있겠죠. 앉은 상태에서도 무릎 가운데 뭘 끼워 놓고 그거를 꽉 붙잡는다는 느낌보다는 끼워서 고정을 시켜준다는 느낌으로 하시면서 앞에서 했던 것처럼 호흡하는 거. 들이마시면서 배 볼록하게 하고 내쉬면서 배가 쑥 들어가는데 항문이 조금 올라오는 느낌이 날 수 있는. 그 다음에 이것도 진짜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배로 하는 호흡, 복식 호흡을 연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둥근 엉덩이 근육 쓰는 방법을 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작은 근육, 항문이라는 게 결국 엉덩이 안쪽에 있는 작은 근육인데, 이 작은 근육 쓰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큰 근육 쓰는 방법을 계속 연습을 하면서 작은 근육을 쓰게끔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큰 근육 쓰는 방법은 엉덩이 힘 줬다 뺐다 하는 거예요. 엉덩이 힘 줬다 뺐다 하는 거는 우리 엉덩이 사이에 나무 이렇게 나무 젓가락 끼우고 막 이렇게 부수는 이런 거 TV에서 많이 보셨죠? 혹시 어렸을 때 해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렸을 때 몇 번 해봤었던 것 같아요. 엉덩이를 살짝 뒤로 뺀 상태에서 엉덩이를 앞으로 밀어주면서 이런 식으로 항문에 뭔가 끼운다는 느낌을 주면은 엉덩이 쪽에 힘이 딱 들어오죠. 골반 기저근의 그 느낌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라도 운동을 하시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이제 책에서는 교과서적으로 이제 골반 기저근 운동하는 방법은 어린애들 이렇게 누워서 막 다리 들고 하는 거 보셨어요? 이 방법으로 이제 골반 기저근 운동을 시키는 거거든요. 여기 골반 밑에 이제 공을 끼워서 좌골 밑에 공을 끼워서 골반을 좀 고정을 시켜주고 다리를 손으로 지금 무릎을 잡았죠. 무릎을 천천히 위로 올리고 천천히 내리면서 올릴 때는 골반 기저근이 이렇게 벌어지게 되고 무릎을 내릴 때는 골반 기저근이 모이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무릎을 위로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는 운동도 하고 그 다음에는 다리를 뻗은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위아래로 내리기도 하고 이렇게 옆으로 내렸다가 올렸다가 하는 운동들도 많이 해요.
근데 이것들은 일단 골반 기저근이 어떻게 쓰이는지 느낌을 아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시면 좋은 거고, 잘 느낌이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계속 앉아서 항문이 올라오는 느낌을 빨리 파악하실 수 있게끔 계속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수축 운동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계속 과하게 긴장해 있는데 과하게 야 너 힘만 줘 힘만 줘 힘만 줘 하다 보면은 그 부분이 계속 뭉쳐지면서 통증이 더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적절하게 이완하는 방법도 중요한데, 이완하는 방법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항문이 있으면 항문 주변으로 이렇게 손으로 만져서 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골반 안쪽을 이렇게 만져서 푸는 방법이 있어요. 카이로프락틱에서는 항문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이제 꼬리뼈 있는 부분을 풀기도 하는데, 저도 저도 뭐 들어만 봤던 방법이고, 저도 이렇게 만져서 직접 풀기가 좀 제한이 돼요. 제가 병원에서 한다고 해도 환자분들도 별로 안 좋아하시겠죠. 그래서 관리하는 방법은 집에 이런 필라테스 링이나 마사지 볼 같은 게 있으면 여기에 문지르면서 셀프 마사지 하시면 되거든요. 여기가 앞쪽, 여기가 뒤쪽으로 해서 이 가운데에 항문이 위치할 수 있게끔 앉아주는 거예요. 지금 다리는 앞으로 이렇게 뻗은 상태에 상체는 뒤로 살짝 누워서 손은 상체를 지지한 상태에서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여기 앞쪽, 뒤쪽, 가운데는 비어 있겠죠. 그 비어 있는 부분에 항문이 위치할 수 있도록 자세를 잡고 천천히 앞쪽, 뒤쪽 이렇게 구르고 좌우, 옆으로도 조금씩 이동을 시키면은 항문 주변으로 마사지가 되겠죠. 많이 아프신 분들은 뭐 여기 수건 같은 거 대고 하셔도 좋으시고, 이런 필라테스 링이 없으면은 아까 봤던 마사지 볼 같은 걸로 하셔도 무방하시고, 이런 게 없으면은 손으로 하셔도 되기는 해요. 자세는 똑같이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이게 도구가 없는 상태에서 손을 여기 안쪽으로 넣어서 항문 주변을 만져서 풀어주셔도 굉장히 도움은 되거든요. 저도 사진으로 찍으려고 했는데 와이프가 포즈가 이상하다고 해서 저도 사진 찍진 않았는데, 아무튼 손으로 여기 안으로 넣은 상태에서 항문 주변을 만져서 풀어주시는 것도 많이 도움이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바른 자세를 가져야겠죠. 앞에서 제가 말했던 골반 기적은 강화시켜주는 운동하고 이완도 시켜주시고, 그 다음 일상생활에서 결국에는 골반 기적은 외형으로,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 이제 평가가 안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렇게 골반이 바로 섰느냐 안 섰느냐, 골반이 불균형이 있느냐 없느냐로도 골반 기저근을 많이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골반이 틀어진 상태로 있으면은 당연히 안 좋겠죠. 그래서 골반 기저근 운동 열심히 하시면서 이완도 하시면서 일상생활에는 이렇게 제품들을 이용하셔서 유지할 수 있으면 굉장히 골반 기저근에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조부건 마스터님의 골반 기저근하고 관련된 강의가 너무나 유익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채팅으로 함께 감동 남겨주시면 또 우리 조부건 마스터님이 다음에도 더 좋은 강의로 함께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골반 기저은 굉장히 중요하죠. 네. 저희 그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골반 기저근의 문제로 인해서 소위 얘기하는 밑이 빠진다 이런 증상들이 다 나타나죠. 그래서 이렇게 뒷물 같은 거 하고 그럴 때에도 보면 볼록 이 밑이 빠져갖고 있는데, 우리 조부건 마스터님이 말씀하시려고 하셨었던 것 같은데 채 못한 말씀 중에 그 골반 기저근을 가장 잘 잡아주는 저희 특허받은 입는 바른 자세가 있죠. 그게 이름이 P88. 네, P88의 골반 기저근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주는 네, 그런 특허받은 입는 바른 자세입니다. 오늘 제 2부는 제가 담당 하고요. 저는 슬리밍고 그룹의 이지선 전무입니다. 제가 오늘 담당하면서 마이크를 분명히 끄고 했는데 마이크가 켜져 있는지 몰랐네요. 죄송합니다. 네, 중간에 잡음이 저 때문에 들어가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자, 오늘 실제 우리가 해야 할
숙제가 있지요. 제가 굉장히 겁내하는, 두려워하는 시간인데. 네, 뭐죠? 우리 스커트 하는 시간입니다. 어저께가 55개, 오늘은 56개. 네, 여러분들 준비되셨어요? 네, 우리 한번 스쿼트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6개 가야 되니까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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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 그렇게 세트 가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스쿼트만 하면 굉장히 웃으시는 한 분이 계시는데 네, 안 보시길 바랍니다. 자, 스쿼트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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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6개 이렇게 끊어서 가기로 할게요. 우리 박춘수 사장님도 운전하시면서 네, 다리만이라도 한번 잡아보시죠. 네, 우리 스쿼트 10개 먼저 가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자, 여러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송주민 사장님, 네, 스쿼트 자세가 저보다 더 재밌으시군요. 네, 그렇게 기울어 갖고 안 되고. 자, 우리를 똑바로 펴시고, 똑바로 펴시고, 네. 자, 다시 세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네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마지막 10개 세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제 6개만 하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우와. 우리 모두 박수 한번 칠까요? 네, 네. 네. 숨고르기를 좀 하고요. 네, 와, 대단하십니다, 여러분들. 멋지신데요? 와, 네. 56개 쉽지 않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자료를 좀 공유를 하면서, 네, 시작해 볼까요? 자랑을 좀 하나, 하려고 합니다. 자랑. 제가 사실 자랑할 것이 그렇게 없는 사람이어서 평소에 자랑을 잘 안 하는데, 오늘은, 네, 자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화를 한번 끊고 갈게요. 네. 이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 간단하고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자랑할 게 사실은 많아서, 아마 더 길어질 수도 있겠지만, 오늘, 우리 엄태호 대표님이 공유하신,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할 글들 읽고요. 그리고 우리 창업 설명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자랑질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월 15일 타인을 쉽게 믿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믿지 못한다. 네, 멋진, 진짜 그렇죠? 타인을 쉽게 믿지 못하는, 타인을 쉽게 믿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관한 자존감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타인을 또 쉽게 믿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존중의 대화법 5가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옳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야. 걔도 잘해보고 싶어서 그런 거지. 같이 이야기해 봐야겠어. 대화를 통해 배울 점이 있을 거야. 네, 이렇게 존중하는 대화법 5가지. 우리가 일상에서,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걔도 잘해보고 싶어서 그런 거. 이런 거 정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옳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또, 우리 같이 한번 얘기해 보자. 이런 거 굉장히, 상대를 존중하는 좋은 대화법. 네, 우리가 일상에서 한번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코드 교육은 우리 조부관 마스터님이 한번 설명을 해 주셨고요. 자, 보시면, 창업 설명회가, 있지요. 22일, 26일, 또 28일, 중요한 건 다음 주에, 3월 20일, 서울 경기에서 창업 설명회가 더 K 호텔에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올리버드 우리 혜택을 드려서 참가하시는 분들에게 저렴하게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안내를 한번 한 적이 있었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창업 설명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창업과 창직에 관한 안내를 받아보시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창업에 도전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 시작하면서, 2부를 시작하면서 자랑질을 좀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별로 자랑할 게 진짜 없는 사람이라서, 자랑할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자랑을 잘 안 하는 편이고, 그리고 또 누구를, 일러 바치는 것도 잘 안 하는 게, 그 일러 바칠 만한 상황이 결국은 저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굳이 일러 바칠 만한 상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랑도 하지 않고 누구를 나쁘게 얘기하는 것도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사는 사람인데 그런데 오늘은 꼭 제가 자랑을 하려고 하는 건 저희 슬리밍고 그룹에 관해서 네, 슬리밍고 그룹에 관해서 자랑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슬리밍고 그룹을 대표하고 계시는 엄태호 대표님과 이재부 대표님의 자랑인 거죠, 결국은. 저는 늘 우리 슬리밍고 그룹의 대표님들을 뵈면서 품격이 있는 부자들, 어, 결국은 품격 있는 부자는 선의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품격 있는 부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품격 있는 부자이고, 가장 존경하는, 정말, 기업인으로서,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정말 제대로 실천하셨던 유일한 박사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티프라미, 네, 만드신 유한양행의 창업자이신 유일한 박사님을 제가 굉장히 존경하고 그분의 삶을 제가 감히 따라가지는 못합니다. 따라가지는 못하지만 그분의 이 삶을 이렇게 가끔 들여다보죠. 들여다보면서 그분이 살아왔던 모습을 보는데 이분은 어려운 시기에 평안도에서 태어나셔서, 기업가로서, 또 독립운동가로서, 교육자로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을 하셨던 분이고,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안티프라민 유한양행을 만드셔서, 어, 그, 이분이, 유학을 마치고, 이 유학을 갔었던 여러 가지 굉장히 우여곡절도 있었는데, 마치고 돌아오셔서, 중국에 가서 보니까, 우리 민족들이 굉장히 그 약이 없음에 고통받는 걸 아시고, 그리고 너무 힘들어하는 것들을 보며 내가 어려운 곳에 가서 어렵게 공부한 이것을 나의 어떤 사업을 위해서 사용할 게 아니라 고국에 돌아가서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국에 들어오셔서 아내와 함께 아내가 소아과 의사셨는데 이 당시에는 뭐 어디 다쳐도 화상을 입어도 된장 바르던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만드신 처음의 약이 유한양행의 안티프라민이었죠. 네, 이렇게 안티프라민으로 시작해서 유한양행에서는 굉장히 많은 약들이 나왔고 또
이분은 모든 재산을 국가에 환원을 하시고 기부를 하고 돌아가셨고, 그리고 그 아들조차도 그 기업에 머물지 않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하셨던 분이시기도 합니다. 제가 이분의 이 선의지를 생각을 하면서 항상 저희 슬리밍고 그룹을 연결지어서 생각하고, 또 우리 두 대표님을 연결지어서 생각하는 건 그분들이 굳이 이 슬리밍고 그룹이라고 하는 이 회사를 끌고 가지 않아도 되는데, 또 저희는 제품을 기획하고 개발하고 연구하고 제조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그런 회사죠. 항상 우리 이재 부대표님이 하신 얘기가 여기에도 보면 기업의 소유주는 사회이다라고 유란 박사가 말씀하셨는데, 비슷한 얘기를 하셨는데, 기업은 제3의 교육기관이라는 얘기를 늘 우리 이재 부대표님이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굉장히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제가 맨 처음에 이재 부대표님이랑 일을 해야 되겠다고 14년 전에 마음을 먹고 다른 걸 다 내려놓고 그 손을 잡았던 이유도, 네,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본인이 배운 본인의 역량을 누군가에게 많이 가르쳐서 그들도 함께 잘 살 수 있는, 그래서 기업은 제3의 교육기관이라는 얘기를 늘 하시면서 오늘도 가르치기에 굉장히 애쓰고 계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리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나름의 어떤 행복을 가지고 사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데는 좀 안쓰럽게 이 회사를 이끌어 가시면서 기업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국가에서의 중심의 역할, 그리고 특히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바른 자세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이라고 하는 그런 슬로건 아래 전 국민을 앞서서 전 세계인에게 바른 자세가 정말 건강한 몸이다, 바른 자세를 가지면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캠페인을 진행하는 이런 일면들이 정말 슬리밍고 그룹의 일원으로서 존경할 만하고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보겠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많습니다. 해온 일들이 두드림 크리에이티브부터 시작해서 또 크리스탈 리폼 333, 더 바른, 그리고 지금에 이르는 슬리밍고 그룹까지 연결되어지면서 꾸준히 지속해왔던 일들은 해외에 문화의 혜택,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곳에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는데 애쓰시는 분들을 돕는 일을 저희가 쭉 해왔는데요. 이거는 필리핀에 저희가 만들어준 유치원입니다. 어, 이 필리핀이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히 무서운 나라예요. 어떻게 무섭냐면 공무원이 세습이 되어지고 나라에서 자기들의 국민을 교육시키지 않습니다. 교육을 시키면 이 머리가 좋아지게 되고 무언가 알게 되면 거스르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통제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서 국민들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기관이 굉장히 부족해요. 이 나라에서 유치원을 다닌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축복이고 행운이지요. 저희하고 연결되어져 있는 필리핀의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유치원을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유치원 옆에 차 오른쪽에 있는 건 유치원이고요. 옆에 있는 건 우리나라 말로는 초등학교죠. 초등학교까지 만들어 봤고요. 또 초등학교까지 만들어 보니까 그 이상의 학교가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시간 걸리기는 했습니다만 저희가 이렇게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설과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설, 또 이 안에는 이렇게 기숙사까지 만들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필리핀 전역에 또는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까지도 어렵고 힘들며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자들에게 교육의 장을 열어주는, 네, 이런 받침을 해드렸습니다.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언론에 노출하는 것도 굉장히 싫어하고, 또 이런 상황들을 이제 다 건축이 되고 나서 오셔서 같이 축하해 주라고 얘기를 하셨어도
전부 다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저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주신 역량을 가지고 했노라고 하시면서 안 가셨는데 네, 이렇습니다. 또 재작년이었죠. 22년에 겨울에 저희가 어르신 쌀 나눔식을 좀 했습니다. 황금 눈쌀이라고 굉장히 친환경으로 지어진 쌀이었는데요. 아주 좋은 쌀이었죠. 또 이 쌀을 나누게 된 이유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쌀들이 좀 쌀이 좀 안 좋다고 하는 얘기를 저희가 듣고 그래서 연말에 쌀 나누기를 또 이렇게 해봤습니다. 대상은 안산에 있는 독거노인들, 홀로 계시는 분들을 대상이었고 또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쌀을 나누는 일도 해봤습니다. 뭐 이외에도 노숙자 사역에 저희가 돕는 일이랄지 그냥 여러 가지 일을 또 유명한 아무도 후원해주지 않는 여자 복서를 후원을 해서 그분은 지금 굉장히 유명한 복서가 되었죠. 그런 일도 또 하기도 했고 보이지 않게 저희가 많은 일들을 하는데 드러내지 않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그런 일들로 저희가 슬리밍고 그룹에서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회사를 이끌고 책임지고 계시는 대표님들의 의지나 철학이나 가치관이 받쳐주지 않으면 아무도 할 수 없는 일들이죠. 그래서 선한 영향력으로 그리고 선 의지로 저희가 이 슬리밍고 그룹을 이어져 가고 있다는 거 사진을 찾다 보니까 재미있는 사진, 멋진 사진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리는데, 우리 왼쪽에 계시는 분을, 요새 보시는 분들은 누구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우리 엄태호 대표님이시고, 네, 이지혜 부대표님이시죠. 네, 이거 공유했다가 제가 아마 오늘 점심을 못 먹고 회사에서 목숨이 태로울 수도 있는데, 오래전에 이미, 신지식인으로 두 분이 선정이 되어졌던 그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네,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회사가 자기, 놓지 않고 이런 일을 하는 거, 그리고 지금 현재는 또 바른 자세 문화 캠페인을 하기 위해서 협회를 만들어서 공식적으로 그 일들을 또 해 나가고 있죠. 또 우리 연구소를 통해서 또 상품을 개발하는 것도 있지만 상품 개발뿐만이 아니라 정말 이분들을 잘 육성해서 대한민국에서 바른 자세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전방에 최고의 전문가로 저희가 또 투자를 또 하고 있는 것도 인력을 양성하는 일에 또 투자하는 일에 네, 게으르지 않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슬리밍고 그룹은 변하지 않고 처음 제가 이 회사 와서 함께 일을 했을 때 하고 지금 하고 다름이 없이 똑같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똑같은 철학과 가치관으로 오히려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진 마음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자랑을 좀 해드리는 시간으로 가져봤고요. 그래서 슬리밍고 그룹에 관한 이해를 좀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